여름철에 땀나니까 샤워를 자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가 각질층이 땀에 의해서 붉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아토피 관리에서 핵심은 각질층 보존인데, 각질층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 이유는 더위와 그로 인한 땀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서 시작과 끝은 각질층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저는 각질층의 보존이라고 이야기했죠. 피부 겉에 있는 각질이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각질층을 완전히 무시했죠. 때타올로 밀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각질층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아토피 치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라는 이름으로 각질층이 재탄생한 거죠. 각질층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부 장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도 각질층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보습제 사용이나 피부 장벽 크림 같은 걸 사용해서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로 실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토피는 피부 장벽을 보존하는 건 알고 있는데 보존하는 방법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각질층은 뭘까요? 왜 중요할까요? 피부의 구조는 진피와 표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진피는 진짜 피부죠. 그래서 더미스, 피부의 영양 조직과 구조물들이 존재하는 진짜 피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부들부들한 건 진피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피층은 피부 겉에 쌓여 있는 층이죠. 그래서 표피층의 주된 역할은 각질이라는 단단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피부를 보호하는 게 주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질층의 보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부 장벽의 보존이죠. 그리고 아토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습진의 관리인 것이고요. 습진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부의 열을 어떻게 하면 내리고, 피부에 열린 상처, 염증 반응, 습진의 피부염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거죠. 즉 만성 염증 상태인 습진을 빨리 해결해 주는 거죠. 그 해결할 때 각질층이 빨리 닫혀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각질층이 보존되고 밑에서는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럴 때 아토피가 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각질층이 손상되는 이유는 뭘까요? 짐작하셨겠지만 가장 흔한 게 아토피에선 긁는 행동이죠. 긁어서 악화됩니다. 그리고 각질층을 보존하지 못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샤워, 저희가 5분 이상 긴 샤워를 오랜 샤워라고 했죠. 아니면 땀나는 운동 같은 것들을 너무 오래 했을 때, 아니면 수영 같은 것들, 때미는 행동들, 스크럽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했을 때 아토피의 각질층은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주제의 핵심인 여름철 아토피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건 각질층 관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땀나니까 샤워를 자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가 각질층이 땀에 의해서 붉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아토피 관리에서 핵심은 각질층 보존인데, 각질층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 이유는 더위와 그로 인한 땀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철 아토피에서 각질층 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조금 자세히 해볼까요? 땀이 나게 되면 피부는 젖게 됩니다. 땀이 흠뻑 나면 피부 속에서 덕투 구조로 되어 있는 땀샘이 있거든요. 그 땀샘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피부의 층으로 배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부터 젖어서 점점점 차올라오는 겁니다. 표피층이 젖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젖으면 각질층이 물에 불겠죠. 밖에 온도가 굉장히 뜨거운 여름철에 제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10분, 20분 정도를 걸었어요. 그래서 땀이 흠뻑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 측면에서 보면 땀이 나서 피부가 젖은 거죠. 그런데 아토피 측면에서 보면 젖은 게 아니라 각질층이 물에 불어버린 거죠. 즉 10분 동안 샤워한 거와 비슷하게 각질층이 오래 물에 노출되는 거죠. 각질층이 물에 노출이 되면 각질층이 물에 불어서 부들부들해지고 붕 떠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걸 저는 두부처럼
약해진 각질층이라고 하거든요. 즉 나무가 있는 데크가 물에 계속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닿다가 말랐다 닿다 말랐다 하면 데크에 나무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말라서. 똑같습니다. 각질층도 수분이 노출됐다가 말랐다 노출됐다 말랐다 하면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면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각질층에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땀이 나면 각질층에 수분이 함유하겠죠. 그런데 수분이 증발할 때 수분 입자가 증발하겠죠. 이때 각질층이 갖고 있는 수분의 10배 정도의 수분을 더 갖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건조함이 급속도로 진행하는 거죠. 그럴 때 각질층이 더 많이 떠버리는 겁니다. 이때 땀에 의해서 부들부들해진 각질들은 손톱에 의해서 손상받기가 더 쉽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가볍게 긁어도 피부가 훌렁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긁어도 각질층이 딱딱하죠. 그래서 손상을 받기가 어려운데 여름철은 긁으면 두부처럼 훌러덩훌러덩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표피층이 벗겨지는 현상이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층 손상이 땀에 의해서 가장 잘 발생하는 계절이겠죠.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각질층이 보존이 안 되면 아토피는 뭐가 잘 발생한다 그랬어요? 2차 감염이 잘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여름철에 2차 감염은 상시로 발생하는 경우도 알아보시면 돼요. 보통 접히는 부위라든지 귀 주변에 각질층이 벗겨짐으로써 진물이 줄줄 흐르고 노란색의 가피들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2차 반응이거든요. 이때도 긁어서 손에 의해서 땀에 의해서 소금과 세균들이 결합돼서 2차 감염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엔 더위와 땀에 대한 문제들은 아토피에서 늘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름철 아토피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즉 여름철에 각질층은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환자분한테 여름철에는 늘 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토피병 환자분들한테.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시원하게 유지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아토피병 환자분들 늘 피부가 꿉꿉합니다. 꿉꿉해서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찝찝하고 긁게 되기 좋은 환경이죠. 정상인들도 여름철에 더우면 땀나면 피부가 편해 안 편해? 절대 편하지 않죠. 긁게 되거든요. 그럼 아토피 환자분들은 더 불편하죠. 왜? 피부에 열감이 많고 피부에 습윤하고 찝찝하기 때문에 더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BLDC 모터 선풍기 같은 것들 아니면 손에 들고 다니는 손 선풍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피부 열을 식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도 에어컨을 틀어서 한두 시간 정도 틀어서 습기를 무조건 날려주라고 하거든요. 추위를 타는 분들은 에어컨을 틀고 자기 힘들면 한두 시간 정도 틀어서 습기를 날려주고 주무시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자면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위를 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틀어서 무조건 습기를 날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즉 거주하는 환경의 온도라든지 습기를 무조건 낮게 하는 에어컨 틀기 혹은 선풍기 같은 걸 이용해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흡입 알레르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상시 발생하는데 여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페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적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름에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침구류 같은 것들을 건조기를 상시 돌려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돌려서 진먼지 진드기 같은 레벨을 낮추라고 했죠.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곰팡이 제거제를 통해서 제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분 이내의 샤워입니다. 여름철엔 샤워를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땀이 나는데 샤워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겨울철에는 샤워 횟수를 줄일 수가 있겠지만 여름철은 진짜 줄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한테는 샤워 횟수를 최대한 줄이라고 하고 경증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샤워 시간은 5분 이내로 무조건 줄여서 빨리 하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각질층이 손상을 더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벼운 땀이 났을 경우는 부드러운 마른 수건으로 땀 부위만 톡톡톡톡 흡수시켜주는 겁니다.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 문지르게 되면 각질층이 훌러덩 벗겨지겠죠. 마치 떼수건으로 때를 미는 것 같이 똑같은 효과를 보이겠죠. 그래서 아주 아이들 쓰는 수건, 손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땀만 흡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크리넥스 티슈 같은 걸 이용해서 땀만 살짝 흡수하고 뛰는 것들, 각질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름철 아토피 피부염의 각질층 보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여름철엔 무조건 시원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땀이 많이 났을 때도 각질층은 손상되게 되겠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도 피부가 찝찝하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죠. 이럴 때 아토피 피부염 악화되기 쉬운, 긁기 쉬운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